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유종현입니다. 끝나지 않길 바랬던 방학이 결국 끝나고 개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슬프지만 우리 모두 개강에 잘 적응하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시사의 참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오늘의 시사의 참견 고정 패널인 전 건대신문 부편집국장이자 뉴텔라하고 장경진 나오셨고요. 또 홍혁재하고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홍혁재하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몇 주 전에 장경진 선배를 향해서 도발하는 명언을 남기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셨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일단 즐겁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못 나오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주를 조금 이제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장경진하고 지난주에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홍혁재하고 긴장하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그때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이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망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히 댓글까지 달아놨는데 도망을 가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아쉬워서 제가 다음 주에 갈고 닦아서 오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이번 8월 마지막 주 시사의 참견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왓츠 인 마이 뉴스와 구해줘 법즈 두 개의 코너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만큼은 두 개의 코너를 이렇게 융합한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해줘 법즈 때마다 법안을 소개해 드릴 때 현재 국회에서 2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2만여 건의 법안들 중 가결된 법안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사의 참견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혁재하고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이런 입법 실적에 목을 매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천과 직결이 됩니다. 공천 과정이요? 네. 실제로 여야 둘 다 이제 입법 실적을 현역 의원 평가의 정량 지표로 반영하는데요. 실제로 20대 총선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표는 이제 대표 발의 법안, 입법 완료 법안, 당론 채택 법안 등 입법 수행 실적을 100.7%나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법안이 발의가 쉽게 되는데도 좀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이 있나요, 지금은? 사실 이게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그 과정이 매우 간소화돼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들을 소위 남발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정부 입법은 1998년에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역량 분석이라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지만 이제 의원 입법은 이제 구해줘 법제에서도 보았듯이 누구 의원 외 10몇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이제 별도의 규제 역량 분석 없이 이제 발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거대 야당만 하더라도 본인들 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제 서명만 받으면은 발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남발된 법안들에 어떤 식으로, 사실 그 법안들이 다 유의미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장경진하고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발의된 법안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비슷한 법안들, 그러니까 유사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하겠다라는 법안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붙 법안인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의를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사례들은 제가 직접 찾은 것도 있고 그 중앙일보에 올라온
발의 철회 발의 반복 숫자 노름 의원 입법 2만 건이라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우선 유사 법안의 경우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네네. 의원이시라 계신데 하루에 최대 8건까지를 발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총 3년간 대표 발의 법안만 304건이고 공동으로 하신 것까지 합치면 2110건 정도 된다고 3년 하시더라고요. 동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보면 광주 광산을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안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을 9건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큰 차이가 있나요? 9건 간에?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 그냥 정의를 바꾸자라는 건데 그게 조금씩 다른데 그걸 9건 하신 겁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제가 직접 그 계류 법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계류 법안이 지난 5월 말부터 8월 29일까지 7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예 같은 이름으로요. 네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 한 해 동안 총 6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수행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등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하는 그런 유형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철구라는 한자어를 보조기구로 바꾸자는 동일의 내용의 법안을 2021년 11월 18일 하루에만 7건 발의한 그런 같은 내용으로요? 네, 또 오. 동일하게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바꾸자라는 걸로 하루 동안만 7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붙 법안의 사례로는 장애인 비례대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14개의 상임위에 일제히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개정안을 접수하셨는데요. 각 상임위 소관 법률소 공무원 위원 등 해임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내용을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을 14개 같은 내용을 보내신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물론 뭐 무슨 법안이든 의원님들께서 되게 좋은 취지로 했다라고 믿고 했지만 또 분명히 남발되는 것만큼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홍역자, 근데 이렇게 법안이 분명히 좀 무의미하게 발의되는 것에 있어서 국회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 중에서도 물론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안들이 이렇게 소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2021년에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 상임위별 전체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그리고 법안 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게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이걸 지키는 상임위는 없는 걸로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좀 평가를 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만여 건씩 발의되고 있는지 이번 한 21대 국회에서만 2만여 건이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짚어봤는데요. 장경진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여러 건 발생을 하면서 경찰 직무 집행법에 대한 개정안이 단기간에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것처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그 분야에 맞는 그 관련된 법안들을 쭈루룩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또 숙고하지 않고 그저 올린 법안의 개수만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수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발의가 된 이후에 진행되는 단계들에서 이 해당 법안이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리고 또 이를 보완해서 더 좋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역자하고.
사실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국회 공무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또 정부 부처에서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제 행정력이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행정력이 중요한 법안들에 쓰이면 좋지만 뭐 아까 뭐 3년 만에 뭐 이만큼 이제 법안을 내시는 우리 네. 법안 자판기 국회의원님들 오늘 비판이 세시네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네. 약간 낭비되는 이런 불량 법안들의 그러한 행정력이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저희의 구해줘 법제의 취지이기도 하고 맞죠. 또 제가 이건 생략하겠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방지되게 조속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또 매주 구해줘 법제를 통해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유로 좀 묻혀지는 좋은 법안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좀 발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해주신 두 하구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회 참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뉴텔라가 이제 조금 남겨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멘트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저희 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신입생 고 김혜빈 학우가 별세했습니다. 생전 SNS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세상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던 학우였다고 합니다. 김혜빈 학우가 남기고 간 작품과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며 그 빛은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몫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1년의 사건 속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일상의 공존에 있습니다. 죄인의 칼날 끝이 허공을 향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칼이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 뉴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고 김혜빈 학우를 포함한 희생자 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반주희, 김예원, 장경진, 홍혁재 그리고 전 진행을 맡은 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